네. 자, 이제 할 거는 이제 리스트랑 비교하면서 리스트와 비교하면서 공부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에이지스는 10, 20, 30이라고 리스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이지스의 0번 인덱스부터 1번, 2번 인덱스까지. 그래서 에이지스에 담은 건 뭐냐면 이 10이라는 거는 철수의 나이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철수, 그리고 20은 영희의 나이, 그리고 여기는 영수의 나이예요. 그러면 총 3명의 나이를 리스트로 묶어서 담아 놓은 거죠. 그러면 그랬을 때 친구 한 명 더 있어요. 근데 그 친구의 이름은 희민이에요. 희민이의 나이를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리스트니까 append 사용하면 되죠. ages.append 40. 자, 이렇게 하면은 희민이의 나이, 그리고 희민이의 인덱스는 3이죠. 왜냐면 맨 마지막에 추가된 거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희민이의 나이를 출력해달라 그러면 프린트하면 되죠. 똑같이 3번 인덱스. 그러면 이제 희민이의 나이 40 나오죠. 자, 근데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 문제가 있어요. append까지 한 거 보면은 4명의 나이를 순서대로 담았죠. 근데 이 4사람의 나이를 어떤 걸로 구별하고 있을까요? 4명의 나이는 뭘로 구별되죠? 리스트니까 이런 인덱스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들끼리 이 구별은 인덱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누가 몇 번 인덱스에 있는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1개까지 추가했을 때는 4개니까 기억할 수 있다고 쳐도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나이가 계속 추가됐다고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누군가 와서 희민이의 나이 몇 살이었지?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렇다는 말은 희민이의 나이가 저장된 인덱스가 몇 번이었지? 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이 코드만 딱 봤을 때 막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스크롤 올려야 되는 거죠. 몇 번이었는지 하려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덱스를 일일이 다 기억해야 된다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코드가 지금 21번까지 쭉 append 돼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죠.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 기억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데이터가 총 4개니까 이거를 한 400개만 된다고 해도 앞에서부터 다 세야죠. 힘들죠? 그래도 이제 좀 변수에 따로따로 저장하는 게 싫어서 리스트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니까 순서가 있겠죠. 그래서 이 순서를 기억해야 된다는 한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철수, 영희, 영수, 희민이의 나이 이거를 담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니까 만약에 영희의 나이를 알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인덱스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냥 영희의 이름, 영수의 이름, 희민이의 이름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요?
이렇게요. 인덱스 대신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냥 이름으로 이렇게요. 다른 사람까지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만 해도 알아서 찾아갈 거고요. 그러면 뭐 이렇게 주석으로 써놓을 필요도 없고, 그쵸? 이렇게만 해도 알아서 데이터 찾아서 가지고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에랑 차이점 보시면 여기는 인덱스죠. 근데 여기는 인덱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가져오게 하는 게 딕셔너리예요. 딕셔너리. 그래서 딕셔너리는 리스트랑 모양이 조금 달라요. 리스트는 대괄호였죠. 근데 딕셔너리는 중괄호입니다. 중괄호. 그래서 철수 10 영수 20 영수 30 시민이는 잠깐 제외하고 이게 딕셔너리다. 딕셔너리에 담아서 데이터의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일치하는 이름이 있죠? 철수에 해당하는 값은 10이 되는 거고, 영의에 해당하는 값은 20, 영수에 해당하는 값은 3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 20, 30 잘 가져왔죠? 여기서 만약에 희민이의 나이를 쓰면, 지금 희민이라는 이름은 딕셔너리 상에 없죠? 없는데 이거 실행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냥 없으니까 없다고 알려주겠죠. 키 에러. 그래서 희민이라는 키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키라는 게 나왔는데, 이 딕셔너리에는 이게 키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영희가 키고, 여기서는 철수가 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추가로 좀 보여드리자면, 여기서 프린트 ages라고 하면은, 이때는 이제 리스트죠. 근데 여기서는 딕셔너리죠. 그래서 모양을 잘 보면은 얘가 딕셔너리, 얘가 리스트. 그래서 딕셔너리는 리스트랑 다르게 자동으로 번호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딕셔너리는 데이터 한 개당 키가 존재해요. 그 리스트 폼은 쓰면서 enumerate라는 걸 썼죠. enumerate. 그래서 뭐 리스트의 경우는 뭐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12개라고 했을 때 실제 데이터는 인덱스에 들어있는 값까지 해서 24개였잖아요.
그래서 딕셔너리의 경우는 처음부터 키와 밸류 쌍으로 존재해가지고 똑같이 곱하기 2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딕셔너리는 키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인덱스 대신에 키 네임, 키의 이름으로 정해져요. 그래서 딕셔너리는 순서는 딱히 없습니다. 무작위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에이지스의 시민 40. 그런 다음에 이제 에이지스라는 딕셔너리를 한번 더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희민이의 나이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리스트는 추가할 때 이거 딕셔너리에서 추가할 때 이렇게 하는 건데 리스트는 어펜드를 사용했죠. 딕셔너리는 그냥 딕셔너리 이름 쓰고 이 안에다가 키 이름을 뭘로 할 건지 그리고 그 키에 들어갈 값을 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좀 훨씬 낫죠. 식별하기 쉬우니까. 그러면 이게 리스트였으니까 좀 분리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딕셔너리와 리스트 딕셔너리와 리스트의 차이점 어느 정도 비교를 한번 해보고 나가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공통점. 자, 공통점은 데이터를 여러 개 묶을 때 사용한다. 그리고 둘 다 객체다. 그래서 데이터가 여러 개면은 변수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 개들을 담기 위해서는 객체죠. 그리고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객체도 있지만 컬렉션 그리고 클래스도 있고요. 이거 전부 다 객체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잠깐 지우고 이 컬렉션에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보자면 리스트가 하나 있고 딕셔너리가 있습니다. 자세히는 몰라도 돼요. 그래서 리스트와 딕셔너리 그리고 구분만 해서 사용할 줄 알면 됩니다. 좀 더 나중에 갔을 때 이거를 확실하게 알아놔야 되는 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판다스 그리고 numpy라는 파이썬의 모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네들이랑 모양이 좀 비슷한 게 나오는데 좀 달라요 서로.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트랑 딕셔너리 파이썬의 기본으로 내장된 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좀 리스트는 투박한 배열이라면 투박한 배열 얘는 딕셔너리는 좀 정교하게 데이터 구조를 쌓아서 만드는 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교한 구조. 그래서 리스트는 그냥 넣으면 넣는 대로 순서대로 들어가고요. 딕셔너리는 넣으면 들어가지만 넣을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딕셔너리의 경우는 필요한 게 키 네임이다. 이거 없으면은 키 에러 발생해요. 없었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프린트 aegis 힘인 했을 때 키에러 나온 거 있죠? 그때는 aegis라는 딕셔너리에 힘인이라는 키네임이 없었으니까. 지금은 이렇게만 알아도 됩니다. 이 정도까지만. 그래서 데이터를 여러 개 묶을 때 사용한다는 거. 그러면 데이터 여러 개를 다루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건데 뭔가 차이점이 있으니까 구별해서 쓰는 거겠죠. 그럼 이제 장단점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리스트의 장점 뭘까요? 리스트의 장점. 뭐 그냥 어펜드 한 번만 하면 되니까 데이터를 넣을 때 편하죠. 데이터 추가하는 작업이 편하죠. 굳이 인덱스라는 게 있으니까 뭐 키네임 이런 거 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펜드만 쓰면은 그 맨 뒤에 있는 인덱스에다가 자동으로 추가할 거니까 그러면 순서대로 잘 들어가죠. 뭐 a.append 10, a.append 20, 30 이거랑 a라는 딕셔너리가 있을 때 영수는 40 이렇게 하는 거랑 얘랑 이거 3개 차이점 보이죠? 리스트는 이 자동으로 인덱스 번호가 있기 때문에 얘처럼 A의 0, A의 1은 뭐다 뭐 이렇게 해줄 필요 없어요. 반면에 이제 이런 딕셔너리는 인덱스라고 부를 게 없습니다. 순서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이런 값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에서도 뭐 굳이 따지자면 키값이 존재하긴 해요. 근데 그게 인덱스일 뿐이에요. 리스트에서. 그래서 인덱스의 키는 0, 1, 2가 되겠네요. 그리고 키값에 해당하는 값은 각각 10, 20, 30이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의 키에는 하나의 값이 할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리스트와 딕셔너리는 구조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딕셔너리는 넣을 때 불편하죠. 왜냐면 뭐 40이라는 데이터를 넣으려고 하는데 내가 이 키값을 키의 이름을 영수라고 못 지었다. 그럼 못 넣는 거예요. 넣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키를 가지고 값을 2번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하겠다는 거죠? 이미 존재하는 영수의 키값에 40이 들어있는데 그 40을 50으로 수정하겠다는 거예요. 리스트도 수정은 가능합니다. 여기가 0번 인덱스라고 했을 때 A의 0은 뭐 15로 하겠다. 이러면 이렇게 리스트가 3칸짜리 리스트가 있다 했을 때 처음엔 10이 들어있고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10을 15로 덮어쓰기 한 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고 나서 수정이 가능해요. 근데 딕셔너리는 똑같은 걸 한 번 더 쓰면 수정한다는 거. 리스트는 인덱스로 찾아가야 되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딕셔너리의 장점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얘는 반대입니다. 리스트랑. 일단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편하죠. 데이터 가져오는 게 편하다를 그냥 쓸게요. 가져올 때 편하다.
왜냐면 이 코드에 지금 써놓은 딕셔너리 부분만 봐도 알 수 있죠. 지금 키값이 각각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는 뭐 키값의 규칙 이런 것만 알아도 쉽게 가져올 수 있죠. 나중에 이렇게 나이 값을 이렇게 쭉 추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400명 정도 됐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 누구누구 나이 좀 알려줘봐 라고 하면 그 누구누구가 키값으로 존재하니까 가져오는 게 편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희민이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잘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 있었더라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의 경우는 좀 희민이의 나이가 몇 번째부터였더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리스트죠. 리스트의 경우는 이제 희민이의 나이 저장된 인덱스가 몇 번이었더라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알고 싶다 그러면 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인덱스는 몇 번이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었지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신에 이 딕셔너리의 경우는 희민이라는 키만 알고 있으면 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덱스를 알아냈는데 해당 인덱스가 아니라면 리스트의 경우는 좀 다 뒤져봐야죠. 근데 딕셔너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세야 되는지 좀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딕셔너리를 공부할 때는 리스트랑 비교하고 뭐 리스트를 공부할 때는 서로 딕셔너리를 비교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무조건 리스트를 써야 돼, 무조건 딕셔너리를 써야 돼 이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각각이 가진 그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리스트에서 추가하기 전에 어펜드 하기 전에 AGC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0, 20, 30만 들어있다가 40을 추가했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40이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죠. 딕셔너리도 마찬가지고요. 딕셔너리는 이제 희민이의 나이를 추가하기 전 그리고 추가했고 추가하고 나서 출력한 거고 희민이의 나이 출력한 거고 그래서 코드로만 봤을 때 대괄호를 쓴다는 점에서 모양은 비슷할 수도 있지만 다르다는 거 사용법도 다르고요. 리스트는 이 어펜드를 했을 때 인덱스가 자동으로 정해지죠. 딕셔너리는 이제 키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좀 모양은 좀 달라도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리스트에서는 이것만 딱 봤을 때 누구의 나이인지 파악할 수 없죠. 뭐 이거 리스트만 출력한 거 봐도 그냥 대괄호 안에 데이터만 들어있을 뿐이에요. 근데 딕셔너리를 보면 이렇게 친절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해놓고 그냥 이것까지 놓고 됐다. 그래서 이 딕셔너리라는 거를 포문으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똑같이 포문 써야 되니까 name in ages 그리고 반복할 내용은 print name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리스트도 포문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ages라고 할게요. 어차피 자, 이거 실행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우선 리스트 안의 요소는 어펜드 한번 했으니까 4개고 그러면 해당 리스트를 순회할 거니까 얘는 4번 돌겠죠? 요소의 개수만큼 두니까. 어때요? 리스트에는 인덱스가 있으니까 그러한 인덱스로 가져왔을 때 에이지스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데이터가 나왔죠. 요소가 순서대로 i에 들어가서 출력된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딕셔너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딕셔너리는 어때요? 자, 리스트에서는 10, 20, 30, 40이라고 나왔어요. 딕셔너리에는 키값이 나왔죠? 키가 나왔죠? 키값이 아니라. 리스트에서는 이런 밸류가 나왔고. 그래서 이거를 좀 여러가지 버전으로 써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 버전. 첫 번째 버전에서는 키값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의 나이인가 이게 안 나왔죠? 그냥 누구가 나온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희민이의 나이가 추가된 상황에서 ages라는 딕셔너리 안에는 똑같이 데이터가 총 4개가 있고요. 아니지, 4개가 아니라 8개죠. 키에 해당하는 밸류가 있으니까 키값이 4개면 밸류도 4개 있을 거니까 8개. 그래서 키와 밸류로 이루어진 채로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그 중에서 이렇게 포문을 돌리면 키값만 나온다는 거, 키만 나온다는 거, 키 네임만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따로 언급을 해주지 않으면 키를 보여줍니다. 키를. 즉 포문이 도는 형식상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키가 이 네임에 들어가서 실행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 버전. 두 번째 버전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ge는 ages의 네임이다. 그리고 뭐뭐의 나이, 누구의 나이는 몇이다. 여기 나가는 네임, age. 자, 이거 어떻게 나올지 한번 예측해보세요. 이번 버전까지만 하고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버전의 결과는 아무런 말이 없었을 때 철수, 영희, 영수, 희민 이렇게 키만 나왔죠. 키네임만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네임에
똑같이 네임이라 썼으니까 여기에는 키가 들어가요. 그러면 ags는 여기서 딕셔너리고 여기 들어있는 거는 키니까 해당 키에 맞는 그 밸류가 들어있겠죠? 그 밸류가 ag에 들어가고 그러면 얘는 키고 얘는 키에 해당하는 밸류가 될 거니까 철수의 나이는 10세 영희의 나이는 20세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포문도 마찬가지로 딕셔너리를 순회하면서 첫 번째 키가 네임에 들어가고 첫 번째 키 이름 딕셔너리 대괄호 안에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밸류로 바뀌어서 ag로 들어가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순회하는 횟수도 딕셔너리의 그 키의 개수만큼 순회합니다. 아시겠죠? 순서대로 다 한다는 거 똑같이. 그래서 이제 아무 말도 없으면 키를 가지고 딕셔너리의 밸류 키가 나오는 거고 그런 키를 이용해서 밸류를 가져와서 저장하고 출력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는 순서대로 나왔죠. 이렇게 순서대로 나왔는데 이거는 실제로는 순서대로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 번째 버전은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버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썼을 때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게 키인지 밸류인지 헷갈린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뒤에다가 .keys s 붙여야 돼요. 복수형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랑 세 번째 버전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급 안 해도 키로 나오고요. 언급을 해도 키로 나옵니다. 좀 무슨 말인지 좀 보자면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그래서 이러면 이제 여기 실행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리스트 보이죠? 그래서 대괄호니까 리스트예요. 그래서 이 ags.keys 얘가 이제 리스트를 자동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순서가 생깁니다. 왜냐면 이때도 리스트니까 그 리스트를 순회하는 거예요. 리스트에 있는 값을 네임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가 이렇게 생기지만 그 딕셔너리의 키 묶음이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키만 가져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하고 네 번째 버전 네 번째 버전을 볼게요. 네 번째 버전은 키 했으니까 밸류를 한번 볼게요. 밸류 이렇게 보고 이때는 이제 잠깐 밸류 했으면은 밸류에 해당하는 건 이름이 아니라 에이지니까 나이만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 value라는 거 알 수 있듯이 얘는 값만 뽑아오는 겁니다. 키에 해당하는 value. 그러면 이제 누구의 나이인지는 모르지만 value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또 values라고 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딕셔너리를 보여줍니다. keys랑 좀 차이가 있죠. 이때는 키만 가져왔고 이때는 키에 해당하는 value만 가져왔고 일단 첫 번째 리스트 요소 중에서 첫 번째가 age에 들어갑니다. 12 age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age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는 20이 들어가고 출력하고 그 다음에 3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40 들어가고 순서대로. 근데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죠. 한 번에 키랑 밸류 이거 하나씩만 가져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 이뉴머레이트 했을 때처럼 두 가지를 다 가져오는 게 가능합니다. 인덱스랑 해당 인덱스에 가져오는 게 해당 인덱스의 값을 가져오는 게 이뉴머레이트였죠. 여기 딕셔너리에서도 키랑 키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이템스라고 하시면 알고 계시면 돼요. 한 번에 가져오려면.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가져오려는 거는 키랑 그 키에 해당하는 밸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변수가 두 개여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알아서 매칭 될 거고.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자, 이렇게 name이랑 age 불러오니까 실행해보면 알아서 잘 가져오죠. 그래서 보시면은 딕셔너리 아이템즈라고 바뀝니다. 그래서 해당 키가 가진 밸류를 이렇게 짝으로 가져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또 못 보던 게 있죠. 형태가 소괄호로 묶여 있어요. 데이터가 소괄호로 묶여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알려드린 적은 없고요. 뭐라고 하냐면 튜플이라고 해요. 튜플. 이게 이거였나? 튜플? 튜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검색을 해보자면 일단은 튜플의 요소값은 한번 정하면 지우거나 변경할 수 없고요. 삭제할 때에도 뭐 delete 함수 있죠? 근데 실행하면 뭐 튜플이라는 오브젝트, 이 튜플이라는 타입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변경도 안 되고요. 튜플 뭐 크게 거창한 건 없고요. 요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소괄호. 튜플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차지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리스트랑 딕셔너리 이게 좀 더 비중이 있으니까. 그러면 튜플 잠깐 했고요. 튜플도 여기에다가 걸어 드릴게요. 이렇게. 그래. 그러면 이제 튜플은 이제 데이터를 변경할 수 없다 했으니까 철수 10 이렇게 묶여 있으면 변하지 않죠? 그러면 철수의 나이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러면 바꾸는 거죠? 그러고 나서 실행하면 바뀌어 있네. 잠깐만요. 여기가 아니라 순서가 철수는 10이니까 이 툴 자체 때문인 건가? 잠깐. 전체 실행하면 또 다른 이게 원래 바뀌면 안 되는데 잠깐. 이거를 주석 처리하면은 당연히 철수가 10이라고 나올 거고 별개지. 이 딕셔너리 자체 값을 바꾼 다음에 실행했으니까 당연히 바뀐 걸로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바뀐 값으로 나왔을 때 튜플을 이용해가지고 요소의 값을 변경하는 거 있죠. 그 뭐 딕셔너리에서 바꾸듯이 아니면 리스트에서 바꾸듯이 한 그런 식으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마 그러면 이제 이거는 필요 없고 그러면 이제 아이템즈라는 걸 쓰면은 키와 밸류를 동시에 뽑아올 수 있는데 형식은 튜플을 리스트에 담은 거죠. 이런 튜플을 리스트에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 안에 있는 요소가 각각 튜플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삭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delete ages의 철수 근데 이게 삭제가 여기서 했으니까 일단 여기서 나왔을 때는 당연히 철수가 나와야 되고 print ages 하면 이제 철수가 없고요. 오케이. 5-2라고 할게요. 이번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웠으니까 안 보여야 하는 거 보자면 튜플에서도 안 보이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거는 이 딜리트 키워드 있죠? 이거 쓰면 돼요. 왜냐면 이제 이 딜리트를 쓰면은 키 이름으로 찾아가서 그 키와 밸류를 지워버립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웠고 만약에 없는 키를 지우려고 한다.
그러면 뭐라고 하죠? 키에러. 없는 키를 지우려고 하는 거니까 뭐라고 해요. 없는데 뭘 어떻게 지우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걸 지워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울 때 이런 거 하나 있었죠. 안전장치라고 해가지고 A가 ages라는 딕셔너리 안에 있으면 ages에 A를 지워라. 마찬가지로 철수도 안전장치 해주면 되겠죠. 잘 지워지죠? 있으니까 지운 거고 없으니까 안 지운 거고. 그래서 이렇게 그 딕셔너리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 페이지 딕셔너리 문제 풀면 돼요.